저는 원래 중요한 일이 아니면 통화는 안 하는 스타일이고 친정가도 늘 문자나 톡으로 연락을 했는데요. 시부모님도 똑같이 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통화도 적다고 하시고 전화를 안 하시면 뭐라고 하세요. 전화를 안 하시면 뭐라고 하세요. 연락 강요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은 서로 각자 집 잘 챙기자 하고 손 뗐는데 한편으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시부모님과 마음 편하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요거 일단 대한민국의 뭐 영원한 논쟁거리라고 할 수 있죠. 몇 회 정도 전화 드리는 게 과연 좋을까? 일단 사연의 주인공분 만나볼게요. 어디 계십니까? 오, 바로 앞에 네. 앉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시부모님 연락 요구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처음에는 7일에서 10일 사이에는 항상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적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막 3일에 한 번씩도 해보고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적다고 그것도 적다고 하신 거예요? 네 항상 그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부모님은 어느 만큼 하시길 원하는 것 같으세요? 약간 무전기처럼 하시기를. 잠들기 전에 2, 3일 정도로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기준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여쭤보진 않았으니까. 아, 모르겠다. 아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제 서로 그냥 각자 집이나 잘 챙기자라면서 이제 연락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아예 끊으신 거예요? 네 지금 한 거의 3달 정도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럼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가 해외 여행을 나가게 됐는데 시부모님께는 미리 사전에 얘기를 안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루 전에 아시게 된 거예요. 이제 어머님이 약간 서운해 하셨는지 알았다 하고 통화를 딱 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 단톡방에 제 이름을 언급하셔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음식점을 몇 시까지 먹으러 갈 거니 주문해놔라. 시부모님이 이제 아가씨랑 같이 살고 계세요. 근데 심지어 같이 먹으러 가는 상황이었어요. 톡방에 아가씨도 있네. 네. 그래서 남편한테 토스를 했죠. 이제 알아서 해라라고 이제 했는데 남편이 이제 아가씨한테 토스를 한 거예요. 아가씨한테 토스를 한 거예요. 아이고. 리시브를 다시 오케이 하면서 오케이 하면서 오케이 토스 오케이 아, 그럼 어머니가 엄청 화나시겠네. 그걸 네. 가정이 어떻게 되든. 네, 그래서 가족 단톡방이 현재는 폐기됐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헐거나 정말 미워서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결혼 초에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시부모님께서는 불교를 엄청 믿으시고 저희 집은 설마 네 기독교예요. 그리고 남편은 경상도고 저희 집은 전라도거든요. 아따, 이거 이거 뭐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막 이거. 와따, 이거. 야 완전 반대.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어머님이 이제 부적을 하셔야 된대요 집에. 저는 신혼집이고 하다 보니까 절대 원치 않았고 그때 이제 또 싸움이 된 거예요.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좋으라고 하는 건데 왜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할 때. 좋으라고 하는 건데 왜 안 해? 안 하겠다고 할 때 우리 며느님의 말투가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저는 크리스찬이어서 부적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어머니 예수 믿고 전국 갑시다. 어떻게 했어요?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이제 저희는 각자 종교가 있기 때문에 터치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천천히 저도 이제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싫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면은 몰래 이제 숨겨놓겠다. 몰래. 하고. 장롱이나 이런데. 네, 안 보이는데. 근데 우리 남편분은 혹시 아내분께서 이 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좀 하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당시에는 어머님이랑 말싸움을 했었어요. 아, 그 부분 남편분도 반대를 하셨었구나, 부적. 아 부적은 반대다. 네. 아내분이랑 살기 전에는 어머님께서 막 지갑에 부적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하는 거는 가지고 다니셨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유, 아들 귀여워. 그냥 되게 해맑게 계시는 게 약간 눈치 없으시죠, 평소에? 그러면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엄마가 살 때는 부적 너 그 엄마가 살 때 그 부적 반스 안에 넣고 다니고. 곤전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 애다 아들을 이렇게 패려놨네?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이거 별건 아닌데 제가 여기에 이제 막 이거 생겼거든요. 그래서 긴팔 입은 거예요. 뭐가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빨간색. 그게 뭐예요? 이게 자세히 보면 이게 옷이 오른 거예요. 네, 옷. 이제 어떤 선생님께 옷을 배우고 있는데 옷칠. 아, 나무.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칠하는 거야. 이렇게 뜨고 이렇게 칠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김 선생 이제 나 나갈게. 선생이 있으면 긴장해서 더 못해. 알아서 해봐. 보통 선생님은 이렇게 딱 가르쳐주고 해봐. 네가 주댕이만 잘 깠지 이런 거 못한다고. 말로 하는 거 쉽지? 어려워 이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주눅 들고 막 위축되고. 더 주눅 들고 더 긴장하고. 아우 근데 이 말이 너무 놀랍잖아요. 자 내가 기술 알려줄게. 자 이제는 내가 나갈게. 선생이 있으면 긴장해서 안 돼. 와 너무 감동이잖아요.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이면 전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분은 73인데 제가 아무 일 없는데도 전화해요 이렇게. 선생님 뭐 이렇게 별일 없어요.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니야. 어디야 우리 김 선생 그러면 오늘 저기 TVN 녹화입니다. 10시간 정말 무자비한 놈들이에요. 정말 여기 땡땡이 까고 작업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막 웃으면서 아유 그래서 재밌게 하고 와요. 사람들이 또 많이 웃고 좋을 거야. 그런 부모이고 그런 어른이면 몇 번 전화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몇 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관계라는 거죠. 아니 내가 엄마하고 사이가 좋고 내가 아빠하고 사이가 좋고 그러면 사람들은 전화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의 언어라는 게 있는데 영혼의 언어는 행동이래요. 특별히 반복된 행동. 그것이 진짜 영혼의 언어이지 입에서 나오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 몇 개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내가 좀 힘들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난 습관이 안 됐어. 그래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어쨌든 이 언어만이 어머니가 알아듣는 언어거든요. 전화를 자주 한다든지 뭐 맛있는 걸 조금이라도 뭐 보낸다든지 그래서 어머니 이거 별건 아닌데요. 어머니 생각나서 보내요. 공진단 300알인데요. 세다. 그러면 중독인데 공진단 중독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소통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행위로서의 언어밖에 우리에겐 남지 않았다는 거죠. 뭐 어머니 종결 인정해 주셔서 맞는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억양, 뉘앙스, 느낌. 어른들에게 말씀할 때
일단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신경 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부적 그거 사시느라고 돈 쓰셨을 텐데 그 마음이 이미 저희의 부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종이가 뭘 얼마 뭐 하냐고요. 어머니가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집안 잘 되라고 한 그 마음 자체가 실존적 부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 저희가 또 종교가 있다 보니까 제가 또 막 그런 글자 조금 무서워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혹시 괜찮으면 십자가 뒤에 붙여도 될까요? 어머니? 성경책에 책갈피로 써도 될까요? 네, 성경책에. 레전드.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로 우리 며느님이 그래도 우리가 젊은 분이고 젊다는 건 그래도 조금 더 유연하다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 근데 아까 아내분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남편분이 계속 와이프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남편분도 옆에서 아내분이 그리고 내 엄마가 엄청 힘들어하는 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남편분은 어떠셨어요? 네, 사실 힘들긴 한데 지금 현재는 제 옆에는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와이프가 더 우선인 것 같아요. 많이 현명하십니다. 네. 아, 우리 아내분 얼굴이 정말 꽃처럼 피면서 와이프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했더니 이 새끼. 되게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창문 틈에 비치는 햇살에 유난히 더 빛나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15년 차 주말 부부입니다. 제 남편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열띤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제가 손잡자 그러면 뿌리치면서 시어머니 손은 꼭 잡고 다니고 제가 데이트하자고 할 때는 안 된다더니 시댁 일엔 늘 연차를 쓰는 남편. 김창욱 선생님, 저보다 시어머니가 1순위인 남편의 연애를 쪽내주세요. 이거 약간 마마보이일 수도. 모릅니다. 시어머니에게 남편 빼앗긴 아내분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시구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본처인지 첩인지 항상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아내입니다. 다 큰 아들이 어머니 손을 잡고 다니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결혼하고 5년이 된 그 어느 시점에 저희가 이제 따로 휴가를 가는데 엄마 손을 잡으면서 엄마 미안해요. 저희끼리 여행 가서 다음에는 엄마랑 꼭 같이 가. 이런 장면을 처음 목격을 한 뒤로 네. 제 눈에 이제 계속 어머니랑 손을 잡고 있는 게 이제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 나갈 때 오빠 손잡아 하면은 왜 이래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여행을 가서도 저와 처자식은 버려두고 네. 자기 이제 엄마랑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서운하고 서운하겠다. 그치, 서운하지, 저러면. 네 저는 K 장녀고 남편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효자이면서 이제 어머님이나 아이들에게 굉장히 사랑 표현을 많이 하고 또 신혼 초에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저보다는 아이와 이제 시어머니가 우선인 것 같아서 항상 서운함을 표현을 했는데 네. 그 서운함을 풀어주기보다는 제가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너를 시집살이 시킨 적도 없는데 왜 시댁에 가자고 하면 싫다고 하고 가서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눈치를 주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께 그렇게 하더라도 저에게도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그렇게 질투로 느껴지지 않을 텐데 그 서운함이 켜켜이 쌓여서 이제는 이제 분노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운함 자체가 본인에게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를 많이 서운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사연자분 숨 좀 쉬십시오. 네. 저희가 끼어들 틈을 안 주셨어요. 지금 말의 속도가 지금 법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정말 비트가 되게 빨라요.
화가 많네. 제가 건강검진을 한다고 이제 금요일 날 오전을 끝나면은 이제 오후에 반차를 쓰고 나랑 데이트를 하자라고 네네.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중요한 손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저도 안 되면 그냥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연차를 써서 네. 시댁에 간 거예요. 나는 안 되고 왜 시어머니는 되냐. 그런 행동들이 자꾸 질투를 느끼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다가 저희가 주말 부부다 보니까 네.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집에 오면은 뭔가 같이 하고 싶은 것도 네. 사실 뭐 그렇죠. 일상의 그런 즐거운 평범한 걸 누리고 싶은데 항상 이제 시간 되면은 마산 할머니께 전화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저보다는 아이들과 이제 이런 게 우선이니까 질투를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전화 통화를 어머니랑 더 많이 하세요? 아내분이랑 더 많이 하세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머님과 자주 통화를 해요. 항상 이제 엄마 뭐예요? 엄마 뭐 드셨어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다정하게 애인이랑 통화하는 것 같처럼 저는 느껴져요. 예. 물론 이제 어머님이 나이도 있으시니까 남편이 네. 챙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저희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아빠는 할머니랑 우리는 똑같은 게 이제 대우를 하고 이렇게 뭔가를 해주는 것 같은데 엄마는 할머니보다는 그래도 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얘기를 해요? 네. 우리 남편분의 이제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죠. 집사람이 서운한 거는 사실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네. 근데 너무 좀 과장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또 과장이 어떤 부분인지 살짝 예를 들어볼 수 들어서 있을까요? 뭐 전화 통화 네.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루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 정도 할까?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연차는요? 연차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아마 뭐 가족 모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아내분도 가족이잖아요. 집사람은 그때 또 지금 종합 검진 끝나고 데이트할 수 있었잖아요. 여기가 검찰입니까? 왜 그러세요? 왜 지금 수갑 쳐! 이 스토리가 너무 재밌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뭐 손을 안 잡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아니 근데 아마 그게 충격적이었나 봐요. 뭐가요? 가족 여행을 부모님 모시고 갔는데 그때 어머니를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제가 부축을 해드린 거죠. 부축을 해드렸다라는 개념인데 의견이 다르다. 예, 마치 그때 제 옆에 아버지가 계셨으면 제가 아버지 손을 잡았을 거예요. 우리 아내분은 이렇게 절레절레 적으셨거든요. 사람이 살다가 시간이 천천히 가는 때가 있대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 여성분들 다 뭐 경험해 보시잖아요. 예쁜 옷 입고 로타리에서 자빠져 본 적 있잖아요. 있죠. 그때는 시간이 되게 천천히 간다고요. 시간의 개념은 뇌가 1초에 찍는 사진의 매수래요. 그때는 왜 시간이 천천히 가냐면 사람의 뇌가 살다가 힘든 날은 시간을 늘려서 확대해서 기억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섭섭했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그 상황이 확대하고 선명하게 보였을 거예요. 남편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을 때 내 손을 뿌리치고 잡았을 아내 눈에는 때. 그렇게 보였어요. 엄마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근데 남편은 사실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남편은 그냥 이렇게 어머니 가셔요. 이렇게 갔을 거야. 근데 아내는 지금 내 삶에 너무 난 조금 기분이 안 좋은 때야. 남편의 사랑을 뺏긴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확대돼서 보이는 거죠. 그리고는 그걸 더 선명하게 자기가 정의를 내리려고 그래요. 맞아. 한두 번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분한테도 말을 더 따다다다다 할 수 있다고요. 쏘아붙이게 돼.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이 보통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아내가 말을 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 남자는 거의 없어요. 화는 주로 빨리 내거든요. 근데 최고로 화가 났을 때는 오히려 거꾸로야. 알아서 해. 너무 무섭다.
이거는 최고로 화났을 때. 그래서 지금 아내는 이 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예요. 왜? 말을 막 빨리 한다는 건 최악의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현실적으로 남편이 아내분이 원하는 만큼 갑자기 잘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내 마음이 조금 좋은 이 세팅감을 잡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나한테 잘하는 건 조금 더 잘 보이고 남편이 나한테 섭섭하게 한 거는 조금 쑥 하고 지나갈 거예요. 이 방법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우리 아내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계속 남편에게서 너무 그 사랑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결과는 오히려 더 어떤 식으로든 안 좋아질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그러니 너무 남편 바라기를 하지 말고 한 20% 정도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꾸면 어떠냐.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로서도 아니고 남편의 아내로서도 아닌 순수한 나의 이름에게 20%는 내 에너지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을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분 입장에서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요, 조금은 하는 사람 입장에선 과장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할 때 보통 남자들은 과장하게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한국 남자들은. 근데 아내한테 하실 때는 조금 내가 생각하는 내 자연스러움보다 오버해야 돼요, 사실. 그래야 상대방은 좀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막 남자가 막 오버하고 막 골반 춤추고 그러는 놈이 있거든요. 황씨. 멀리서 보니까 하죠. 옆에서 봐봐요. 정말 쏠려. 진짜.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남자들 입장이라면 연기라도 하자 이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자연스러울 수는 절대 없다. 그러니 이 어색함의 강을 지나가야 돼. 그러면 그때 아내도 되게 좋은 반응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아이고 시키니까 하네. 계속 하나 지켜보겠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리액션, 그게 사실 칭찬이고 저 사람의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길이 잘 날 거예요. 혹시 어디 계신지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사실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많이 남았는데요. 사실 저희 어머님이 며느리도 자식이라는 말씀을 처음에 안 하셨으면 사실 상처가 별로 안 됐을 거예요. 그냥 마음을 내려놨을 테니까. 근데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저희 아가씨도 서울로 출퇴근을 했고 저도 서울로 출퇴근을 했었는데 아가씨가 퇴근해서 올 때는 어머님이 마중을 나가시더라고요. 수원역 앞으로. 근데 제가 12시 넘어서 퇴근을 하게 돼갖고 그 시대에는 12시 넘으면 사실 차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퇴근해서 집에 있는 남편한테 데리러 오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 집에 들어가서 야단 맞았어요. 왜 자는 남편 깨웠냐고요? 일하고 퇴근해서 들어와 쉬는 남편 피곤하게 왜 불러내냐고요. 알아서 오지. 이거 서운하다. 혹시 한 집에서 같이 사셨나요? 네. 지금은 이제 6년 전에 남편 먼저 보내고 그 이후로는 사실 안 뵙고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하도 난리를 쳐서. 자제분들도 너무 안 좋아하시는구나. 어릴 때 저도 이제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러는 걸 되게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막 같이 있는 그런 명절 자리에
엄마가 혼자 굳은 얼굴로 나가고 아빠가 같이 나갔다가 막 화나서 다시 막 싸우는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거의 뭐 전쟁터. 아, 네, 약간 저희 집하고 똑같네요. 명절 때 옛날에는 이제 명절 직전까지 다 일을 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일 다 끝나고 사실 시댁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때리는 시어미보다 뭐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그때 제 큰 시누만 결혼을 했었는데 큰 시누는 시댁을 안 가요. 시댁이 너무 멀다고. 아. 근데 이제 저한테는 너는 서울 살면서 수원이 뭐가 멀어서 빨리 안 내려오느냐 이제 이런. 아, 좀 차별을 당하셨구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똑같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아들이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네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그렇잖아요. 시집살이 호되게 한 며느리들이 시집살이를 호되게 시킨다고요. 그래갖고 제가 아들 대학생 때 제가 그랬어요. 너 결혼해도 엄마가 너랑 같이 못 살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저희 어머님처럼 할까봐. 아, 그랬더니 그때는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서운해 하더라고요. 나는 엄마랑 같이 살 건데 엄마는 싫다고 한다고. 근데 결혼 직전에는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같이 안 살겠다고. 와, 못 살죠. 그런 상황을 그 눈치 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걱정이 돼요. 저도 모르게 저희 어머님한테 들었던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게 저도 모르게 나올까 봐. 아, 제 생각엔 시어머니가 어머니한테 하신 것처럼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 나는 이렇게 살았다. 라떼는 말이다. 근데 가끔 속으로는 혼자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더 걱정이 돼요. 한마디 해도 되나? 혹시 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셨나요? 그 엄마가 네. 속으로 생각했다고 하셨었는데 설마 이중 체크. 아, 팩트 체크. 아니 진짜? 속으로 생각했다고 엄마는 말을 했지만 이제 저하고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앞에서 엄마는 이제 그랬었는데 이 정도면 쉽사리 아닌 거 아니냐. 엄마도 이만큼 당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좀 그게 좀 조심스러우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억울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아 뭔지 알겠다. 아유 애미야 저기 저 테레비 위에 저 먼지 저런 거 우리 때 저런 거 쌓여 있었으면 막 시어머니가 그냥 나한테 야 너는 저거 모아서 국 끓여 먹으려고 저걸 남겨놨냐 이랬을 텐데 나는 참 그런 얘기 듣고 자랐는데 너는 너한텐 그런 얘기 절대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또. 그러면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야 나 이제 어머니 집 못 오겠어. 자기 혼자 가든지 나 너무 피곤해. 말씀 안 하신다 하면서 할 말씀은 다 하셔. 네가 내 얘기를 그렇게 잘 들었으면 상견례 때 나오지 말았어야지. 너는 아주 남편 잡아먹을 상이야. 근데 저희 아들은 결혼 전부터 본인이 생각하는 게 엄마는 대리 효도를 바라지 말래요. 자기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효도하는 걸 바라지 마라. 네. 내가 할 테니. 네. 아, 그래서 항상 그 카톡도 아들이 해요. 아. 근데 또 며느리가 말을 이쁘게 해요. 근데 그럼 어머니 어떤 걸 질문하시고 싶으세요? 뭐 하는 거야? 저 지금 끝은 결국 며느리 자랑으로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처럼 저도 모르게 또 서로 안 좋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될까 봐 스스로 걱정이 많이 돼요. 어머니 근데 저한테 질문하셨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맞아.
좋은 사람이고 자기 안에 이것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그때 겪었던 그 마음을 또 이 남의 집 귀한 며느리에게 끼치지 않을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우리는 또 그때 30년 전 입장이랑 다르게 이제는 나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입장이 됐고 그 며느리가 아들의 엄마 입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20, 30%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당연히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이제 한자성어로 본전생각이라고 하거든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죠? 네, 내가 너무 고되게 당해서 후임이 왔는데 이 후임 애들은 너무 내가 잘해주니까 이것들이 개념 없이 완전히 그냥 막 병장하고 같이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쓴소리를 해요. 야, 이 새끼, 너 이거, 니네 이거 뭐야? 이게, 여기가 뭐 당나라 군대야? 뭐야? 어? 그러면 이제 걔네들 후임들이 가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 황재성 병장님 완전 천사인 척 하더니, 와, 완전 천사 탈을 뜬 악마였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너무 진짜 이래저래 좀 마음 아프고 억울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평생 고생하시고. 그렇지만 아들이 엄마 며느리한테 뭐 바라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엄마 내가 더 잘할게. 그리고는 와이프한테 가서 자기야 우리 엄마가 요런 게 있어서 자기가 조금만 더 해주면 엄마가 되게 좋아하실 거야 라고 아들이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말도 예쁘게 하는 며느리지만 더 예쁘게 의도를 갖고 하려고 할 거예요. 예. 이거 다 기우예요. 어머니가 너무 오래 당해서 우리의 경계 모두가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들 잘하고 며느리 잘할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 이후 14년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입니다. 와, 새 말. 14년이 지나도 시어머니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아 고민입니다. 아직도 시어머니와 매일 의견 충돌을 겪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투에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가까워질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다. 그럼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약간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네.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오시면서 혼자서 이제 자식들을. 아들 둘을 키우신 거죠. 이게 저희 신랑도 완전 찐 K 장남이에요. 네, 그래서 가족을 내가 짊어지었구만. 엄마 남편 역할도 해야 되고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네. 아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14년째 모시고 사시니까 좀 그러니까요. 정말 존경스러운데 그래도 이제 많이 다투시기도 하고 좀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데 주로 어떤 일로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결혼하고 초에는 제가 20대고 30대여서 네. 어머니한테 잘 맞춰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할 수 있는 그래서 노력을. 항상 신혼이어도 둘이 여행 가는 것보다 어머니 항상 꼭 모시고 같이 가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오, 시어머니랑? 네. 그래서 잘 지낸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진짜 찐 전라도세요. 같이 살게 되면서 이제 냉장고에 들어간 반찬은 절대 드시지 않습니다. 바로 해드려요. 때구나. 네. 와. 근데 저희 어머님이 진짜 찐 좋아하시는 음식이 네. 팥칼국수랑 팥 네. 그걸 직접 그 자리에서 만들어야 돼? 근데 팥칼국수가 유종 처리돼 있어 술 냄새 나잖아요. 네.
그래서 안 드세요. 잘. 집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반죽해서 밀어서 면 뽑아가지고 저건- 팥도 전날 물에 담가서 불려서 불리고 삶아서 믹서기에 갈아서 아, 그걸 내려서 또 그렇게 사드시는 게 아니라 면도 직접. 네네네 밀어서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여기가 요리 프로그램인가요? 이게 아주 귀에 찰지게 들리네. 아니 저거를 어머니가 지금 너무 맛있는 레시피기는 한데 이제 저거를 다 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며느님께서 맞아요. 저 고생이 또 어머니 혼자만 하고 있으면 힘드시니까 그쵸, 제가 제가 이제- 가만히 방에 있을 수 네, 없잖아요. 며느리인데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면은 뭐 김치는 냉장고 들어간 거 드시겠죠? 아니요. 김치도 매년 김장을 했죠. 매년 김장? 김장. 그리고 액젓도 시중에 파는 그런 멸치 액젓 안 쓰고요. 그 멸치 통으로 들어있는 그거를 믹서기로 갈아서 북어 대가리로 육수 내서 찹쌀풀 풀어서 또 한 번 끓이고 걸러서 와 제대로 하시네 진짜.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일하다가 너무 회사에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머리 뒤쪽에 혹 염증처럼 뭔가 육아종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네. 동의서 쓰고 입원해서 머리 수술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11월 달에 수술을 받았는데 12월이 김장 시즌이잖아요. 네. 어머니 혼자 그래서 그냥 우리 김장하지 말자 이제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랬더니 어머님은 아닌 척 하시는데 입은 또 표정과 입은 또 다르게 하고 계시니까 제가 또 마음이 쓰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주문을 해가지고 제가 또 김장을 그해 했어요. 아픈 상태에서 수술하신 한 달 만에. 그리고 아프니까 이제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가장 섭섭했을 때가 언제예요? 올 여름에 여름 휴가를 안 갔어요. 그래서 네. 친정 부모님이 이제 먼저 휴가를 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또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러면은 짬내서라도 주말이라도 같이 거기 갔다 오고. 친정 어머니가 계신 네. 곳에 남편들이 근데- 아이들이랑 같이 네. 한번 갔다 오겠다. 근데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이제 어머님 두고 가면 또 오해하세요. 아, 쟤들이 나랑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건가? 그리고 같이 혼자 사니까. 있는 거 되게 외로워하세요. 네. 그래서 항상 모시고 다녔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광복절 휴가가 있으니까 또 그때는 어머니 모시고 갈게요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말투가 됐다? 나랑 뭐 하러 가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삐지셨어. 거기서 터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 딴에 배려한다고 말씀드린 건데 어머님은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말에 제가 진짜 뭔가 시인 것처럼 제가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좀 어머니랑 더 멀어졌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또 아내분은 아내분 입장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남편분이 한번 마이크 잡으시고 아내분 입장이 우리 남편분이 중간에서 보시기에 이게 다 타당한 거예요? 아니면 조금 아내 입장에서 말이 더 무게감이 더해진 거예요? 우선 뭐 지내왔던 건 얘기했던 게 거의 대부분 사실은 맞습니다. 실제 이제 세대 간의 차이 같은 게 좀 있다 보니까 뭐 어머니를 고치기도 힘들고 근다고 아내가 맞춰주라고 하기도 너무 힘드니까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와이프 입장을 좀 많이 들어주려고 하는데 네네. 이제 계속 이제 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얘기나 가족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또 거기서 또 이제 싸움이 조금씩 이제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사실 골이 굉장히 깊은 것 같거든요. 어머님도 이 방송을 혹시 보시게 되면 우리 며느리가 그랬구나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괜찮을까요? 네, 그런 부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머니도 뒤에 와 계시거든요. 어머니도 뒤에 와 계시거든요. 뒤에 와 계시거든요. 아니 그 제작진은 이런 사실을 우리 뭐가 되라고? 아니 잠깐만 저도 이봐요. 아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친 거예요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갔다면 어쩔 뻔했어요.
뒤에 어머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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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음매. 어쩐지 뒤에 계신 어머님이 조금 많이 언짢은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아, 같은 어머니의 마음이시구나. 아니 아유 참. 어머니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도 강진이에요. 강진. 강진. 저는 엄마가 우수영인데 진도인데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저희 며느님 얘기가 저희 형수님 얘기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시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너무 오래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 형은 아들 반 남편 반으로 엄마가 살았다.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는 그걸 안 풍기려고 하는데도 옆에서 보기에는 이게 형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며느니와 딸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정말 힘들게 살아온 두 여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 말이 맞죠? 그 말이 맞아. 네. 내가 애들 둘을 키우면서 살아온 엄청난 고됨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책으로 쓰면 10권, 100권. 어머니 입장에서도 티 안 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며느리한테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머리로는 내가 계속 10번, 30번, 50번 생각을 하지만 내 삶에 살아온 50년, 70년의 이 힘듦이 우리의 몸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언어로 툭 나가는 건데, 야,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야, 나도 브레이크 엄청 밟고 있다. 너한테 그거 안 가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저희 엄마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짱호가, 엄마가. 내가 남편이 48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키우는데 너무 일해 가면서 둘을 대학교까지 이제 보냈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이제 살고 보니까 항상 마음이 허전하죠. 나도 내가 내 이 나이 80이 다 될 때까지 살 때까지 내가 뭘 했나라고 마음이 허전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자식들한테 내 저걸 안 기어야지 그러고 살거든요. 근데 며느리랑 이제 아들네들이랑은 그것이 아니에요. 엄마 마음을 몰라요. 아무리 자기네들은 내 마음을 잘 안다 해도 몰라. 그럼 나는 내가 너희들 키울 때는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키웠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다 싶으면 괜히 나 혼자 엄청 이게 그냥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목소리가 높아지죠. 원래 이제 전라도 사람이라 이 목소리 커요. 그래갖고 놈이 들을 때는 이제 우리 시어머니 또 성질나갖고 또 소리 지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들은다고요. 그럼 나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그건 또 그것이 어머니는 벌써 얼굴에가 태가 난데 근다고 이러면 내가 자연적 마음이 상하죠. 안 상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의 이 아픔도 진짜 100만 번은 더 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어른들 하시는 소리 있잖아요. 옛날 얘기, 옛날에 힘들었던 얘기. 그러니까 우울감이 저희 집엔 다 퍼졌어요, 벌써.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아이들한테도 전염될까 봐 또 걱정이었고 맞아요. 저도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은데 이제 제 감정도 제가 컨트롤이 잘 안 되니까.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마지막에 며느님의 그 말이 되게 이게 있어요. 그래, 왜 사람들은 자꾸 옛날 얘기를 계속 할까? 보통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근데 시간이 지나도 선명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거든요. 우리 여성분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예쁜 옷 입고
로타리 사람 많은 데서 자빠져 본 적 있죠. 있죠. 누구나 다 겪어보죠. 그러면 그때는 시간이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드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내가 기억했다가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조심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옛날에 하는 얘기는 주로 언제냐면 엄마가 힘들었을 때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겠어요, 어머니가. 내 자식에게는 좋은 세상을 주기 위해서.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그게 내 자식과 내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꽤나 많이 상속이 돼버렸어요. 근데 좀 참 아이러니해.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건 이 자식 세대에게 그걸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엄마는 또 그렇게 사는 거거든. 근데 또 며느리는 우리 또 자식 세대에 그걸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우리의 또 부모 세대와 또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저도 저희 엄마가 집에 가면 아버지 힘든 얘기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주도 가는데 엄마한테 안 가게 되더라고요. 속으로는 계속 죄책감이 있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 언어의 힘이라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집안에. 그래서 난 거기 가면 무기력해져. 그러니까 가기 싫어. 계속 장판만 긁고. 그러니 어머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갑자기 변할 수는 없고 말을 조금만 한 10%만 바꿔보자. 그래서 우리가 되게 힘든 게 있는데 그래도 고마운 거 그거 10% 먼저 조금 중간에나 꼭 한번 얘기를 하자. 일상에서 그 작은 것들에 대해서. 오늘 너무 많이 수고했지. 너 애썼지. 춥지. 이런 따뜻한 언어들 있잖아요. 그래도 참 감사하다. 네가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들. 그걸 조금만 찾아서. 마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표현을 그렇게 많이 못하니까 그게 제가 이제 그러면 어머니 오늘 지금 표현 한번 며느리한테 마음에 그 있었지만 못했던 얘기 우리 어머니 한번 해줘 보세요. 보람아, 이때께 서로 오해 있었던 거 풀고 조금씩 양보하고 좋은 걸로 생각하고 살자. 여태게 해줘서 고맙다. 너도 엄마한테 고마운 거 많을 거야. 아, 어머니 말이 그렇게 또 이거 충격적이네. 근데 저렇게 끝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으면 너도 나한테 고마운 게 참 많을 거야. 며느님 빨리 어머니한테 고마운 거 빨리 영상 메시지 해요. 자, 어머니가 지금 많았을 거래요. 자. 어머님도 항상 저희 아이들 셋 봐주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 앞으로 우울한 생각 안 하시고 어머니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어머니, 우리 며느님 다시 안아주세요. 며느님도 엄마랑 같이 안으세요. 요즘에 뭐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종잡을 수가 없는데 이 좁은 스튜디오 안에도 광계전선 날씨가 아마 다 다를 걸로 예상이 돼요. 따뜻한 이 햇살 같은 온난전선부터 주의가 예고되는 한랭전선 그리고 한바탕 또 비를 퍼볼 제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그런 부류들이죠. 폭풍이 이제 곧 몰아치기 바로 직전 폭풍 전야의 위태로운 가족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네. 얼굴 표정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많이 의지하고 살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제 곁을 떠나신 것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살아생전에 살갑게 못해드린 자신이 원망스러워요. 이 헛헛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한번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반갑습니다. 시어머니와 추억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예, 제가 결혼을 진짜 일찍 했어요. 저는 한 22, 23살에 했는데 고부 갈등이라는 걸 모르고 생활을 할 정도였어요. 네. 오히려 친정 부모님도 진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할 정도였어요. 제가 이제 아들, 딸, 남매가 있어요. 네네. 근데 산후조리를 어머님이 직접 집에서 다 해주셨거든요. 시어머님이. 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좀 지병이 있으셔서 네. 못 하시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산후조리원이 많이 없을 때, 거의 없을 때죠. 네. 근데 아이들까지 다 봐주시면서 매 끼마다 새로운 밥으로 새로운 반찬으로 친정 엄마처럼 못지 않게 해주셨죠. 평생 못 잊어. 그리고 시골 분들은 좀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있어서 시댁을 갔는데 제가 늦잠을 잔 거예요. 근데 깨우셨는데 그게 늦잠을 자서 깨우신 게 아니라 밥 먹고 자라고. 그 따뜻한 밥 먹고 또 쉬어라. 딸처럼 해주시네요. 네, 진짜. 딸도 그렇게 하면 참았거든요. 보통은 그만 자고 일어나라라고 우리의 어머니들은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시어머니인데 와 진짜 특이한. 예. 진짜 고부간의 갈등은 진짜 1도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제사도 상당히 많았어요. 고조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 제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하고 그렇게 잘 지냈었고. 어떻게 그렇게 저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머니는 연세 몇 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80에 돌아가셨어요. 작년 8월 25일이요.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날짜도.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쓰러지셔서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상태에 의식도 없이 병원 생활 3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럴 때 또 드는 생각이 왜 내가 못 해드렸던 것에 대한 후회나 이런 것들이 들잖아요.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많죠. 어머님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휴.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도 어머님 사랑해요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안 나와요. 그게 저 어머니 사랑해요 이런 게 아니라 네. of course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은 잘하는데 굳이 유독의 애정에 관련된 거 특히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풀어 주신 거에 제가 그만큼을 못했다는 약간 자책감? 그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진짜 우리나라에서 정말 드문 경우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이상 너머의 이상 같은. 보통 시댁 어른 돌아가시면 화장실에 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유머라도 있는 세상인데 진짜 며느님이 정말 큰 복을 받으신 것 같고 근데 아쉬움이 너무 큰데 이 아쉬움보다 시어머니가 주신 그 유산이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프지만 저는 또 마냥 슬프지 않은 이상한 느낌인 것 같아요. 삼자 입장에서 들었을 때. 맞아. 인디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은 언제 죽냐? 누군가의 기억에서 사라질 때 죽는다. 제가 보기에 기억과 추억이 다르거든요. 기억은 단순한 메모리, 정보, 추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들이거든요. 그거는 보통 감정들이에요. 좋았던 감정들.
제가 알츠하이머 이슈가 있었을 때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기억은 사라지는데 추억은 끝까지 갖고 간대요. 내 감정으로 느꼈던 거. 그거는 인간의 뇌가 이상이 와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통 다 희미해지잖아요. 옷도 색깔을 바래고 건물도 바래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더 선명할 거거든요. 어머니가 나 젊었을 때 해줬던 거. 그때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 했던 그 느낌. 그 느낌이 야 밥 먹어라. 자빠져 자고. 이 느낌이 아니라 식을 때 먹으면 안 돼. 너 얼른 밥 먹고 자라. 그건 아무도 모르고 어머니하고 며느님만 아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느낌이잖아요. 온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러면 며느리가 삶을 떠나는 날 어머니가 떠나시냐? 그렇게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는 누군가의 또 시어머니가 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언어의 상속이 그 며느리한테 100% 갑니다. 아드님이 있으세요? 네. 몇 명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 그러면 오늘 하나 더 놔버리세요. 더 놔버리세요. 와, 오늘 뭐 난리네요. 지금 몇 집에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저출산 대책위원장. 다 같이 움직이시죠? 이럴 거면 뭐 공평하게 다 같이 움직이시죠? 형님 뭐 준비되셨습니까? 사랑은 받지 못하시지만 움직이실 수는 있잖아요. 오늘 뭐 축제의 날이네요. 그러면 이제 며느님이 생기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보통 몇백 년 갈 수 있어요. 그 상속된 사랑의 언어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희 어머니 살아생전에 저희 시할머니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시할머니 역시 어머니께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머니께 오셔서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주셨구나. 나도 나중에 며느리를 보면 나도 똑같이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몇 대를 가고 몇십 대를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뭐 저 김씨인데 뭐 김수로왕이 뭐 위에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정말 그거는 지금 그 실존적 언어의 상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시할머니 얘기까지 어떻게 거기서부터 나온 거죠. 그 시할머니는 또 그 위에 있는 그 누구한테 그랬는지도 모르죠. 조선시대 그 누구 어르신에게. 또 그분은 이제 고려시대 어떤 분에게. 그 사랑이 내리로 쫙 흘러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지 않았다. 인간은 죽어도 죽을 수 없고 내 안에 있고 다시 우리의 며느리에게 갈 거다. 그리고 저면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는 걸 이걸 이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이 떠났어. 근데 우리의 남아있는 사람들이 막 간 사람은 간 거고! 너무 서운할 것 같아. 왜? 그거 먼저 삶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적정한 시기가 지나면 우리를 먼저 떠난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나에 대한 슬픔으로 너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시어머니가 전 꼭 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정신과 몸이 무너지면 우리는 누구를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없게 되거든요. 마음이 진짜 단단해져야 어머니하고 추억을 얘기할 때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참 우리는 보면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떠나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살짝 그 사람을 대면하게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하시고 싶었던 얘기 하시죠. 어머니, 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너무 아껴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신 거 저 진짜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고,
진짜 너무 아프지만 않고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 많이 생각할 거고요. 그동안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어머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